안녕하십니까, 닥터TV입니다. 게토레이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물하고 똑같은 속도로 이 위에서 비워지는 속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6%가 마지노선이다, 최적의 농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수분이라는 것은 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물처럼 빨리 쑥 흘러내려가야 되거든요. 탄수화물 농도가 조금이라도 높게 되면은 위 속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 흡수가 이제 더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갖고 게토레이는 통조림 회사한테 인수되는 그 이후에 상당히 마케팅을 잘하고 또 미국의 프로농구, 미식축구 협회에 스폰서를 하면서 이 스포츠 음료수라는 인식을 대중한테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한 17년 정도 장사를 잘 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큰 회사한테 비싼 가격에 다시 팔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그 회사가 퀘이커 오츠라는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에 83년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인수 가격이 자그마치 2,860억 원이었습니다. 그 통조림 회사가 로버트 케이드 교수님한테 360억 원에 샀거든요.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했죠. 여러분, 그 세계적인, 특히 미국에서의 음료 시장의 양대 산맥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죠. 근데 코카콜라가 이제 펩시콜라한테 그 선두 자리를 내주고 이게 굉장히 좀 고심을 합니다. 사업 다각화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 하면은 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음료수라는 인식이 있죠. 살찌게 되고 또 충치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장기의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나쁜 음료수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음료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좀 코카콜라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오츠에서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이 게토레이를 한번 사보겠다고 인수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퀘이커 오츠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 있으면 가져가라. 얼마냐? 17조다. 예, 무려 158억 달러, 17조를 얘기를 한 거예요. 퀘이커 오츠에서.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그 가격을 주고 인수하냐에 마냐에 이제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회에서 가장 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고, 퀘이커 오츠사는 이미지가 시리얼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뭐 그런 회사인데 무슨 굳이 그런 회사에서 무슨 음료수를 우리가 코카콜라라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뭐 그걸 뭐하러 인수하냐,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인수를 하지를 않게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어떤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때 코카콜라가 게토레이를 샀어야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 하여튼 그때 그래서 사후에 그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워런 버핏 이사는 2006년도에 사퇴를 합니다. 대신 이제 코카콜라는 이 파워에이드라는 그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게토레이를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스포츠 시장 점유율에서 보면은 이 게토레이가 독보적입니다. 67.7%,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게토레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에이드가 13.7%, 그 나머지가 이제 기타 음료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파워에이드가 게토레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토레이는 뭐 날개를 달았습니다. 퀘이커 오츠에 인수되면서부터 스포츠 문화의 아이콘, 그 당시에 누구겠습니까? 예, 그렇죠. 완전 영웅 중의 영웅, 마이클 조던을 주요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면서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게토레이 샤워라고 우승팀이나 또 그 경기에서 이긴 팀이 감독 코치한테 선수들이 이제 게토레이를 갖다가 뒤에서 붓는 그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죠. 그랬던 게토레이를 2000년도에 펩시콜라가 인수를 합니다. 얼마 인수했냐면은 15조 원. 그러니까 코카콜라한테 불렀던 가격보다는 15% 정도 싸게 펩시콜라가 게토레이를 인수를 합니다.
년도서부터 해갖고 이 그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영원히 이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2000년도에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 즉 변곡점이 되는 게 바로 펩시가 게토레이를 인수했던 그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우를 보면은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해 바로 다음 해, 그리고 88 올림픽이 열리기 한 해 전 1987년도에 제1제당에서 게토레이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팔렸겠습니까, 여러분? 잘 못 팔렸죠? 왜냐?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단맛에 익숙해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수정과라든지 식혜, 이런 음료수에 옛날부터 길들여져 있어서 단맛에 굉장히 좀 친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6% 되는 설탕물을 가지고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샀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뭐 경기력 향상이나 뭐 그런 수분 흡수 이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맛이 없다. 그래갖고 안 팔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1제당에서 난리가 났죠. 안 팔린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달게 좀 만들어야겠다. 허락해다오. 했더니 퀘이커 오츠사가 안 돼. 이랬죠. 왜 안 되니? 그러니까 이건 스포츠 과학이야. 너희들이 과학을 알아? 이건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울이라도 설탕을 더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1제당에서는 좀 삐졌죠. 네. 여전히 이제 마켓 쉐어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포카리 스웨트의 가성에 더 게토레이가 힘을 못 써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게토레이가 롯데칠성 음료에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1제당은 땅을 쳤을 거예요. 그때 좀만 버텼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 스포츠 시장에서 게토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보면 롯데칠성 음료에서 효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1제당 입장에서는. 롯데로서는 굉장히 효자 종목이 된 것이죠. 포카리 스웨트는 에피소드, 스포츠 음료 에피소드 2번을 보시면은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그 다음에 파워에이드 세 가지 음료수를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것들이랑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동아 오츠카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라이센스를 해서 팔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동아 오츠카의 모기업이 동아제약 아니겠습니까? 동아제약 하면 어떤 음료수가 생각납니까? 이게 약도 아니고 또 음료수 드링크제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음료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바카스입니다. 동아제약은 수십 년 동안 바카스라는 음료수를 판매를 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음료수 회사보다도 훨씬 더 장사를 잘한다. 음료수에 대한 장사를 잘한다. 예.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에 대한 영업망이 아주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있는 것이고 그 음료수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포카리 스웨트 장사도 잘하는 겁니다. 동아제약이. 근데 그 게토레이는 어떻습니까? 게토레이는 퀘이커 오츠사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음료수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거기는 시리얼 만들고 케이크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게토레이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토레이는 스포츠 음료라는 인식이 강하고 남성적인 음료다, 운동선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포카리 스웨트는 좀 여성적이고 청량한 이미지, 또 운동뿐만 아니라 목욕, 사우나 등 일상생활에서 흘리는 땀을 보충하기 위한 이온 음료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서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1위는 현재 우리나라는 포카리 스웨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음료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코카콜라가 이제 약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파워에이드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그 새끼 상품인 토레타라든지 그리고 젊은 소비자층을 노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생 스포츠 드링크 바로 바디아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 아머 하면은 우리 몸을 무장시킨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료수 바디 아머는 게토레이가 장악했던 스포츠 드링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분석 기관인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게토레이가 올해 전 세계 스포츠 드링크 시장에서 벌어든 돈이 810억 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된 바디아머가 140억 달러어치를 팔려 나갔다. 그래서 그 간과해서는 안 될 약진인 것 같습니다. 바디아머는 여러분 비타민 워터 아시죠? 예, 비타민 워터를 만든 마이크 리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글락스의 비타민 워터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5조 3천억 원에 코카콜라에다가 팝니다. 팔고 났더니 이제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글락소의 비타민 워터는 좀 프리미엄 음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도 좀 뭐랄까 프리미엄급의 재료를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이제 짭짤한 그런 어떤 재미를 봤는데 그 마이크 리폴이 인공색소나 인공향료 없이 천연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또 2배 이상의 전해질을 넣은 그런 아주 고급의 스포츠 음료를 내놨어요. 그게 바로 바디 아머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운동선수들한테 쭉 돌린 거죠. 그랬더니 LA 레이커스의 농구 스타, 지금 이제 헬리콥터 사고로 돌아가셨지만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보고 이제 반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구의 에인절스 아시죠? LA 에인절스. 과거에 지금 LA 다저스에 있지만 오타니가 활약했던 팀에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마이크 트라웃.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투자를 했어요. 바디아머에. 그래서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또 마이크 리폴이 코카콜라에 그것을 팔아요. 얼마에 팔았냐면 여러분 72조에 팝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는 파워에이드도 갖고 있고 또 토레타도 갖고 있고 그리고 바디아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음료수 시장이 이제 콜라같이 이제 엄청난 당분으로 나쁜 물이라는 그런 악명을 감수했던 그런 인스턴트 음료 시장에서 이제는 건강한 물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다. 바디아머는 세계 최대 음료수 기업인 코카콜라의 우산 아래서 성장 잠재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죠. 개발된 그런 게토레이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펩시콜라의 아주 효자가 되었습니다. 음료 시장 선도 자리를 내주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코카콜라는 파워에이드를 맏형으로 해서 토레타, 바디아머로 중무장을 한 채 펩시콜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하고 한 뼘은 더 재밌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